이렇게 강력한 반도체 실적은 꼭 세론으로 이어져서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자세히 진단해보죠.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그리고 권미정 증시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반도체를 담아야 하는 날입니까? 아니면 팔아야 하는 날입니까? 일단 그냥 갖고 계세요. 갖고 있어야 되나요? 갖고 계시고 좀 더 지켜보고 다시 이제 매수하셔도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파는 게 외국인들이 팔고 이런 게 뭐 이 종목이 나빠서 파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뭐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2025년도 이제 밸류에이션 여기서 정리가 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밸류에이션 딱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SK 하이닉스 19조 원 나왔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20조 원 나왔는데 영업 4분기 실적이 이걸 갖고 따지면 2025년도 딱 PER이 SK 하이닉스는 한 18배가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한 33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뭐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투자하는 것은 앞으로 2026년 가이던스를 갖고 아마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와 있다. 그렇게 제가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좀 실적 2026년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그걸 보면서 아마 이제 시장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지금 올해 2026년도 실적을 갖고 지금 그 추정 PER 계산해 보면 지금 10배밖에 안 됩니다. SK 하이닉스도 9배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실적을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마 확인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니까 제가 봤을 땐 그 사이에 뭐 굳이 뭐 매도 안 하시고 갖고 계셔도 되고 뭐 수익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매도하셨다가 뭐 ETF로 들어가셔도 되고 반도체 뭐 그렇게 좀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주들에 대한 증권가의 평가가 좀 달라진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외국계 증권사 두 곳이 SK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JP모건은 지난주 월요일에 목표가를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번에 목표가는 100만 원으로 유지를 하긴 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이번 실적 보고서에서 목표가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 시티가 목표가를 140만 원으로 좀 제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 안에서도 100만 원 이상을 이야기하는 곳들이 꽤 많아지고 있고요. 국내 증권사 역시 오늘 100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제시하는 곳이 두 곳 정도 새로 발생을 해서 네. 국내 증권사도 한 4곳 정도가 100만 원 이상의 SK하이닉스 목표가 제시했습니다. 100만 닉스 일단 좀 가보면 좋겠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140도 얘기하고 150도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 정도의 평가라면은 국내 메모리 반도체 투톱에 대한 이 완전한 재평가를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그 작업이 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최근까지 보시면은 국내 리서치 하우스들보다는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이제 국내보다 해외 쪽에서 모자를 쳐주는 것 더 같아요. 좋은 그 밸류에이션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그 말씀드려요. 되는 집안 집구석은 잘 됩니다. 밖에서 봤을 때 더 잘 되는 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게 SK 하이닉스만 해도 지금 올해 2026년도 지금 영업이익을 최소 80조 원 이상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100% 상승이라 보면은 뭐 주가 지수 100만 원 넘는 건 전 충분하고 140만 원 정도 저는 외국계 리포트 CT그룹 리포트가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25년도 작년 지금 40조 원 영업 실적 딱 찍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0조 원 영업이익을 얘기하는데 가장 보수적인 게 80조 원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파운드리가 아직 안 들어간 그 실적을 갖고 80조 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파운드리 쪽 성과 더 나온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제가 봤을 때는 100% 이상이 아니라 뭐 한 150%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국내 리포트보다는 사실 외국계 리포트가 조금 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투톱을 조금 더 평가를 좀 더 적절하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은 일단 좀 탄탄해 보이는데 글로벌 반도체 투심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지금 네. 아침에 나온 빅테크들 실적을 보면은 약간 상하방 신호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엇갈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 전망을 지난해 2배로 공격적으로 늘리겠다. 근데 이걸 시장이 굉장히 좋게 봐서 시간에서 7% 급등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애저 부분 매출이 딱 시장이 예상했던 그 정도의 성장률만 나왔다 해서 성장이 좀 정체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간에 6%나 하락을 했습니다. 예.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캐페스 4분기 투자가 전년비 66%나 급등을 했었는데 네. 이거
그래서 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는 야, 너희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감이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설비 투자는 좀 늘리고 있는데 그만큼 성장성이 아직은 안 나온다. 이게 오늘 아침 실적에서 좀 확인이 됐습니다. 투자는 계속되는데 이게 돈이 잘 되는지 모르겠다. 이 논란이 AI 버블 논쟁의 사실 아킬레스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빅테크 실적 발표가 좀 끝나고 나면 우리 반도체주들한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이제 AI 산업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쪽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하드웨어 쪽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인프라가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로보틱스라든지 자율주행, 뭐 인공위성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나온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어떤 매출이라는 것은 사실 약간 좀 변동성이 크죠. 왜냐하면 저희들도 많이 써보잖아요. 실제 기계를 갖다 움직이는 것하고 그 기계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움직이는 것은 사실 매출이 좀 차이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같은 경우 이런 소프트웨어를 지금 돌리기 위해서 결국은 지금 하드웨어 쪽을 계속 지금 수입해서 꽂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메타 같은 경우도 뭐 설비 투자를 더 늘려놨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이제 클라우드 매출이 정체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20%가 넘어갑니다. 예. 아마존하고 거의 둘이서 이제 넘버 원, 투 톱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제가 봤을 때 점유율을 얘기하는 거지 매출액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파이가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비 투자는 더 지속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본다라 그러면은 국내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라든지 영향력은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 4분기 실적에서는 하이닉스가 압승을 하긴 했어요. 맞습니다. 영업이익도 SK하이닉스가 더 좋았고요. 주주 환원 역시 뭐 삼성전자랑 비교 안 되는 숫자를 내기도 했었죠. 네.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요.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9조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16조를 훨씬 상회하는 결과를 냈고요. 또 주주 환원과 관련해서도 SK하이닉스가 14조 3천억 원의 환원을 약속을 했어요. 삼성전자 역시 이번에 5년 만에 특별 배당을 하기는 했지만 1조 3천억 원, SK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데 대신 파운드리에 그만큼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서 네. 확실히 SK하이닉스는 1등,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를 따라잡기 위한 2등의 움직임이 오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분들이 앞으로 이제 자기네들 얘기할 때 하이닉스랑 좀 같이 좀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도 이렇게 같이 나란히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하고요. 하이닉스의 압승이니까 하이닉스 쪽으로 좀 비중을 실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좀 보고 있거든요. 사실 뭐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사주를 소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가에 있어서는 약간 뭐랄까 이미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영업이익을 좀 빼가는 거기 자본 잉여를 빼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 전반적으로 사실 성장성 약간 저해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삼성전자는 뭐 배당 쪽에 특별 배당 쪽에 좀 집중을 했지만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자사주를 뉴욕 증시에 이제 ADR로 상장한 것을 사실 전면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철회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뭐 재검토라고 했는데 검토라고 했죠. 예, 제가 보기엔 못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분위기가. 근데 사실 그걸 좀 해줘야 그쪽에 상장을 좀 해줘야 돈이 이제 들어오니까요. 그 돈 갖다가 애리조나에 있는 그 공장 짓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식에 편입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회사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사실 이제 주주 가치 쪽으로 좀 너무 SK 하이닉스가 쏠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그냥 삼성전자는 계속 가던 방식대로 갈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SK 하이닉스는 주주 환원 쪽으로 조금 더 세지면서 저는 이제 회사 가치가 조금 아쉬운 점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요즘 이 K 증시 참 요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들이 몰리고 외인과 기관은 코스닥으로 몰리고 있는데 네. 지금 이 현상이 지금 며칠째 이어진 데다가 오늘 진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이너스 2% 봤단 말이에요, 코스닥을. 네, 맞습니다. 다행히 오전에 좀 많이 걱정을 하셨다가 오후 들어서는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2차 전지, 제약, 로봇 강하고요. 그 오전 지나면서 우주항공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현대차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물론 코스피지만 네. 약간 하락하는 듯 하더니 다시 한번 4%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도 오늘 시장에서는 좀 특이한 부분이네요. 신경을 안 쓰나 봐요, 이제는. 펀더멘털은 별로 안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는. 이번 코스닥 랠리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건 좀 모르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 상황인데 네.
일단 시장이 가니까 무턱대고 따라 붙는 게 맞습니까? 그래도? 뭐 무턱대라기보다는 네. 이제 어디를 따라 붙을까 이제 그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매수세 보시면은 사실 기관 매수세거든요. 근데 그 기관이 연기금 이런 쪽이 아니라 이제 금융 투자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해서 개인들이 ETF를 산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개인들이 이제 사모펀드라든지 펀드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을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VIP 큰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개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이 그냥 직접 살 경우에는 종목별로 사실 이 밸류에이션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펀드라든지 ETF로 들어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이라고 본다라고 그러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기관 자금을 통해서 VIP 자금들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인하고 우리의 연기금 같은 그러한 기관들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코스닥 앞에 딱 놓여 있는 게 지금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150조 원 뭐 국민성장 펀드 있고, 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있고, 벤처 4대 강국 펀드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3천 정부 지원까지 있고, 그러니까 이미 모든 세팅은 다 돼 있고요. 그걸 지금 개인들이 일단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 먼저 ETF라든지 이런 그 기관 자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따라서 저는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도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업종도 딱 보시면 지금 코스피에서 가장 큰 업종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우주항공도 이제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그런 코스닥에서 이제 그 반도체 그 소부장까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업종들도 선순환을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코스닥 쪽에는 뭐 그동안 저희가 대형주 코스피 위주로 했다 그러면은 코스피에서 중소형주 그다음에 코스닥 쪽 이런 쪽을 좀 이제 잠깐 매기가 옮겨가는 타임으로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스닥 랠리가 유독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지금 펀더멘털리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역시 네. 오늘의 불쏘시개가 된 것도 굉장히 나약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는 로봇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언급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네. 로봇주 함께 불기둥을 뿜었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PR이 뭐 6,600배 수준입니다. 오늘은 더 올라갔겠네요. 오늘은 더 올라가는 수준이 됐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26년이 이제 휴머노이드 양산의 분기점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성장주로서 로봇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라는 신호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로보티즈가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여기도 연간 실적이 너무 급성장을 해서 어제 의무공시로 실적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비록 21억이긴 하지만 비록 21억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게 로봇으로만 4분기 연속해서 흑자를 낸 거고요. 연간으로도 이제 흑자 전환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컨센서스 대비해서요 430%나 상승한 그런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주에서 그래 이렇게 흑자 기업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팔란티어급이에요 거의. 그렇죠. 엄청 가공할 수준의 밸류에이션인데. 뭐 시장의 기대감이 사실 가장 큰 거죠. 네. 앞으로 이제 피지컬 AI가 이제 전반적인 AI 산업 그 다음 단계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에 양자 컴퓨터 투자하듯이 이제 기대감을 갖고 가는 거고요. 네.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차별화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국내 로보틱스 이번에 사실 현대차 그룹이 CS2016에서 이제 불을 지핀 건데 알고 보면은 그래도 실적 확대가 우리가 가능할 곳이 지금 몇 곳은 눈에 보여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이제 그룹사 이제 계열 종목 같은 경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닌데도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로보스타, 뭐 현대오토의 뭐 유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계열사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부품 같은 경우는 유로메카라든지 뭐 SBB테크,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을 사실 저희가 부품을 갖고 좀 공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을 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당장 사실 제가 볼 땐 실적이 빨리 올릴 수 있는 데서는 정부의 지원이 가능한 로보티스 분야다. 어디냐면은 방산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AI 헬스케어, 특히 이제 로봇 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류닛이라든지 뷰노, 뭐 큐렉소, 고영, 엔젤 로보틱스 이런 부분들은 당장 정부 지원에 의해서 사실 매출이 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좀 아쉽긴 하지만은 지금 전반적으로 로보틱스에서 앞으로 밸류에이션을 좀 매겨줄 수 있는 게 아마 올해 조금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그냥 뭐 팔란티어급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네. 조금 한번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 말과 이렇게 성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펀더멘털까지 고려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업종하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우리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분명하게 실적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실적을 발표해서 오늘 들고 왔는데요. 사실 4분기 영업이익은 전망치를 조금 하향 조정을 했긴 했지만 회계 방식의 변화 또 일회성 비용 때문에 조금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4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미국장에서도 뭐 램리서치라든지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았잖아요. 반도체 소부장을 이제 국내에서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저는 충분히 지금 이제부터는 빨리, 이제부터가 아니죠. 빨리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네. 사실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사실 소부장들이 같이 매출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올해 2025년도 지금 주요 이제 소부장 회사인 뭐 한미반도체, 이제 마이크론, 그다음 하나 마이크론, 이수페타시스, 리노, 그다음에 솔브레인, 동지세미콘 다 보면 전반적으로 올해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한 50% 이상을 잡고 있거든요. 이 정도라고 보면 저는 사실 이제 원래 소부장이 이제 삼성전자, SK 다음에 후행적으로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정도 타이밍이면은 코스닥 상승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같이 올라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충분하다. 만약 네. 실적이 안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실적은 충분히 나오거든요. 대표님 실적은 잘 나오는데 네.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실질적인 실적은 100% 넘게 개선이 됐는데도 오늘 좀 부진하단 말이죠. 네. 이런 경우 어떻게 좀 대응합니까? 저는 좀 시간 차이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실적이 확실하게 눈에 받쳐지는 게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기대감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사실 여태까지 올라온 거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수준까지는 지금 못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저는 기대감을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더 줘도 된다. 그런 측면에서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소부장도 어떻게 보면 사실 코스닥 쪽에 사실 많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코스닥 시장 갈 때 아마 여기에 맞춰서 좀 가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ETF 제가 계속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예. 만약에 이제 소부장 AI 소부장 ETF까지 아마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아마 편승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랜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그리고 권미정 증시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